은혜의 꽃이 피다. 조선시대 고구마 장수 이야기 전반부.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작은 마을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착한 처녀가 두 번이나 혼례를 올렸는데 두 번 모두 신랑 집에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마침내 훌륭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고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고을에 김덕수라는 고구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변변한 재주도 없어서 어느 처녀 집에서도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덕수는 성격이 무척 착하고 정직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구마를 쪄서 작은 수레에 싣고 장터로 나가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김덕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 집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김덕수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외진 길을 걷고 있는데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거지였습니다. 옷은 해져서 찢어져 있고 얼굴과 손은 때로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김덕수가 몇 번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김덕수가 어깨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에 손을 대어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추운 밤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김덕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도 가난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거지를 빈 수레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지는 뼈만 남아서 가벼웠지만 김덕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었기에 집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덕수는 거지를 방 안으로 들여놓고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의원 할아버지를 불러왔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굶어서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소. 따뜻한 죽을 조금씩 먹이고 며칠 쉬게 하면 나아질 것이오. 김덕수는 아껴두었던 얼마 남지 않은 쌀을 불려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거지의 입에 조금씩 떠넣어 주니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돌봐주니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거지가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거지는 자신이 낯선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김덕수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설명해주니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김덕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고구마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이미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으로 보아 어제 구해온 거지인 것 같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그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김덕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더러운 거지였던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니. 얼굴에 때를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으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여인은 김덕수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멀리 황해도에서 왔는데 고향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길에서 쓰러졌는데 은인께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박은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은인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평생 은인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김덕수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 같은 사람과 살겠다고 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감정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시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음을 편히 가지고 몸을 추스른 다음에 앞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소. 하지만 박은향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는 진심입니다. 은인의 마음씨를 보니 세상에서 누구보다 진실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지만 평생 은인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김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40이 넘도록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지냈습니다. 박은향은 말한 대로 정성껏 김덕수를 돌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고구마 준비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김덕수가 장사를 나가면 집에서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덕수도 박은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덕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은향아, 정말 나와 함께 살 마음이 있다면 혼례를 올리자. 박은향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김덕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된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누구나 김덕수의 착한 마음씨가 복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김덕수는 아내를 무척 아꼈습니다. 힘든 일은 모두 자신이 하고 박은향에게는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박은향도 남편을 정성껏 돌보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내리는 추운 밤에 박은향이 딸을 낳았습니다. 김덕수는 눈 내리는 날 태어났다고 해서 딸의 이름을 김설화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설화는 부모를 닮아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화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은향을 닮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에 큰 눈, 그리고 단정한 모습이 마치 그림 속 미인 같았습니다. 게다가 성품도 착하고 예의 바르며 글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김덕수 부부는 딸의 혼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도 좋으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위로 맡고 싶었습니다. 설화의 미모가 소문나면서 중매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덕수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장터에서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관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이철수라는 포졸이었습니다. 이철수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포졸의 우두머리가 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철수는 평소 김덕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가끔 술에 취한 사람들이나 건달들이 와서 돈을 내지 않고 고구마를 가져가거나 트집을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철수가 나서서 김덕수를 도와주었습니다. 김덕수도 고마운 마음에 종종 맛있게 구운 고구마를 이철수에게 대접했고 이철수는 항상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 이철수가 오늘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덕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포졸님, 일찍 순찰을 나오셨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따끈한 고구마 좀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아저씨, 오늘은 고구마를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저씨를 고발했습니다. 관하로 함께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김덕수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고구마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고구마나 파는 사람인데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철수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산적 한 명을 잡았는데
그자가 아저씨도 자기 동료라고 했습니다. 현감님께서 직접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덕수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장터에서 몇십 년 동안 고구마만 팔아왔습니다. 산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철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현감님도 공정한 분이시니 분명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김덕수는 어쩔 수 없이 고구마 수레를 정리하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철수가 다른 포졸에게 고구마 수레를 김덕수의 집까지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현감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 고을에 산적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어제 산적 하나를 잡았는데 그자가 너도 동료라고 했다. 인정하느냐? 김덕수는 큰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감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고구마 파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산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는데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실토하게 하겠다. 이때 이철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감님, 김덕수는 이 고을에서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현감은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이철수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김덕수가 산적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산적이 분명히 동료라고 했는데 이철수가 현감 앞으로 다가가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령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보자. 현감은 김덕수와 비슷한 나이의 포졸 하나를 불러서 옷을 바꿔 입게 했습니다. 그 포졸은 죄인처럼 무릎을 꿇게 하고 김덕수에게는 포졸의 옷을 입히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김덕수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지만 최대한 위험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곧 산적이 끌려왔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말한 동료가 이 자리에 있느냐? 산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무릎 꿇고 있는 포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저 사람입니다. 현감은 화가 났습니다. 이제 산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이려 했느냐? 당장 매우 10대를 때려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산적을 바닥에 눕히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몸도 아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철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렇게 매를 맞은 것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20대도 안 되어 산적에 항복했습니다. 그만 때리십시오.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매질이 멈추고 산적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진짜 산적이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 온 거지였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다른 고구마 장수 박철민이 고구마 하나를 주어서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철민이 의도적으로 거지에게 접근한 것으로 그는 김덕수의 고구마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박철민은 거지에게 은 5냥을 주며 김덕수를 산적이라고 거짓 고발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현감은 즉시 박철민을 잡아와서 매우 10대를 때리고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김덕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이철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철수의 지혜와 도움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 두 사람도 이철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김덕수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철수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박은향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김덕수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요. 우리 설아를 이철수에게 시집 보내면 어떨까요? 이철수는 젊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니까요. 박은영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설화에게도 물어보니 이철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김덕수는 딸 설화와 함께 이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철수가 문을 열고 나오자 김덕수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포졸님, 지난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 딸 설화를 포졸님께 시집 보내고 싶습니다. 이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화의 미모는 이미 온 고을에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처녀를 자신에게 시집 보내겠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아저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이미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릴 수 없습니다. 김덕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첩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우리 설화가 평생 포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철수가 곤란해하며 거절하려 하자 김덕수는 딸을 그 자리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설화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철수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철수도 어쩔 수 없이 설화를 작은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의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의 첩이 되려고 집에 들어왔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철수의 아내는 화가 나서 남편을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철수는 할 수 없이 헛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조용히 지내며 집안일을 도왔지만 이철수의 아내는 여전히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철수도 헛간에서 계속 잠을 자느라 피곤했습니다. 이철수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제발 화를 풀어주세요. 아내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우리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철수가 약속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줘요. 다음 날 이철수는 설화에게 예쁜 비녀와 놀이개를 사주었습니다. 설화는 이철수가 자신과 혼례를 올릴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철수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선물을 준 다음에 말했습니다. 설화야,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니? 집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오렴. 내가 곧 데리러 가겠다. 설화는 부모님이 그리웠던 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이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덕수가 궁금해서 딸과 함께 이철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철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말했습니다. 김 아저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아내와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설화는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주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덕수는 할 수 없이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고을에 소문이 나면서 설화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설화가 이철수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전에 혼담이 오갔던 집들도 모두 파혼을 통보해왔습니다. 설화는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 시집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매일 방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김덕수 부부도 딸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덕수는 자신이 괜한 욕심을 부려서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후회했습니다.
이철수도 설화의 소문을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설화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철수의 사촌형 정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정현수는 장사를 해서 제법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학식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정현수에게 설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는 처녀가 하나 있는데 참 좋은 아가씨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착하고 살림도 잘해요. 정현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볼 수 있겠느냐? 다음날 이철수는 정현수와 함께 선물을 들고 김덕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현수가 설화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설화의 아름다움과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현수는 즉석에서 혼인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예물까지 보내왔습니다. 김덕수 부부는 정현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정현수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설화도 함께 떠났습니다. 길에서 정현수는 설화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설화도 정현수의 인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수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40이 넘은 나이에 이미 20살이 된 아들도 있는데 16살인 설화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하루 전밤 정현수가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설화야,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너는 아직 어리다. 내가 너를 첩으로 삼는 것은 네 인생을 망치는 일 같다. 우리는 오빠와 동생으로 지내는 것이 어떨까? 예물은 오빠가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설화는 정현수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파혼을 당한 자신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라버니,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이미 2번이나 혼인이 깨졌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하지만 결국 정현수의 뜻을 따라 의남매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현수는 설화를 며칠 동안 잘 대접한 후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고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현수는 볼 일이 있다며 설화를 혼자 보냈습니다. 설화는 또다시 혼자 돌아가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걱정에 빠져걷다가 정신없이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 빠른 말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설화가 말에 치일 뻔한 순간 옆에 있던 젊은 선비가 재빨리 설화를 잡아당겼습니다. 설화는 그 선비 위에 넘어졌습니다. 선비가 앗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설화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설화는 인사만 하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선비는 설화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설화가 집에 돌아와서 정현수와의 일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딸의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현감이 잘못 판결한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 상부에 알려져서 파면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젊고 유능한 새 현감이 부임해 온다고 했습니다. 새 현감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인재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새 현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새 현감이 부임하는 날 설화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잠깐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곧 젊은 현감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앞뒤로 포졸들이 호위하며 위풍당당하게 지나갔습니다. 설화가 현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감도 마침 설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저분이야. 설화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침 옆에 서 있던 박철민의 아내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박철민은 전에 김덕수를 모함했다가 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김덕수 집안에 원한이 있어서 김덕수의 딸인 설아를 괴롭힐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새로운 현감님을 안다니. 박철민의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번이나 파혼당한 주제에 이제는 현감님과 아는 사이라고 자랑하네. 정말 뻔뻔하다. 사람들이 설아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감이 말에서 내려와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당신이군요. 며칠 전에 배웠던 그분 맞죠? 박철민의 아내는 정말로 2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당황해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현감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현감이 이철수를 불러서 술을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이 포졸 고을에 김설화라는 처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2번이나 혼인이 깨졌다더군. 그중 1번은 자네와의 일이라고 하던데 무슨 사연인지 말해보게. 이철수는 숨길 이유가 없었으므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현감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활짝 웃었습니다. 하하, 그런 사연이 있었군. 현감은 비록 양반 신분이었지만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기에 신분 차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감은 중매인을 보내서 김덕수에게 혼인을 신청했습니다. 김덕수 집에는 오랫동안 중매인이 오지 않았는데 하필 새로 부임한 현감이 사위가 되겠다고 하니 꿈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새 현감은 어질고 능력 있는 관리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부임한 지 며칠 만에 고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서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부부는 비록 신분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기뻐하며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설아도 그 선비가 자신을 구해준 인연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감과 설아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설아를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현감과 설아는 신분을 극복하고 결혼 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감은 설아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설아도 남편을 지혜롭게 잘 내조하였고 현감은 나중에 정승자리까지 올랐습니다. 2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덕수가 길에서 쓰러진 거지를 구해준 작은 선행이 결국 딸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화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